안녕하세요.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9주차 수업이고요. 오늘은 그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앞으로도 굉장히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뷰티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문자도 드리고 또 그 쪽지 그 포탈에 쪽지도 드리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원래는 중간고사 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8주차가 원래 중간고사 주인데 지금은 이제 9주차 수업이고요. 그런데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포털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14주차, 우리가 총 15주까지 수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14주차에는 중간고사, 그리고 15주차에 기말고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11주 차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아마 13주 차에 중간고사 그리고 15주 차에 기말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2주 전에 공지를 드릴 거니까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서술형 시험으로 출제 예정이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중간고사는 아마 레포트로 대체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계속 15주차까지 비대면으로 된다라고 하면 기말고사를 우리가 대면으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8주차 그리고 15주차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렇게 각각 보는 게 맞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시겠죠?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레포트니까 부담 없이 치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요 시작을 해볼게요. PPT 같이 켜놓으시고 그리고 함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지난 수업처럼 이렇게 화장품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시험에 대한 힌트는 계속 수업 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9주차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2020년이죠.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2019년도에 대한 자료들이 사실은 2019년 말부터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자료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돼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거나 그리고 기존의 그런 분석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예측한 내용들도 포함이 오늘 수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2020년의 뷰티 트렌드 그런 뷰티 시장에 대한 걸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성 화장품. 기존에 뭐 3년 전, 4년 전에는 사실 뭐 한방 화장품, 특히나 그 화장품들이 여성
중심으로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남성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발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목차 보시면요, 남성 화장품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성 화장품 광고. 예전에 남성 화장품이 맨 처음에 출시됐을 때 어떠한 광고가 있었고,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남성 화장품, 그리고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남성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한, 유통하기 위한 광고에 대한 그런 분석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성 화장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했었던 맨스 스튜디오라는 그 마켓이 있었어요. 오프라인에. 그래서 그 맨스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2020년 뷰티 시장 트렌드 보시면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정말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요. 그 시장은 볼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뷰티 트렌드 그리고 그런 유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희망하는 그런 트렌드들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으로 오면서 점점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그리고 난 이런 제품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친환경 그리고 착한 화장품에 대한 로망입니다. 소비자들이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들만 이렇게 서치해 보셔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성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라고 혼동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정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비자들의 89%가 친환경 화장품을 선호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2020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착한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많은 반면에 전체 화장품의 6.7% 정도만이 친환경 또 착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화장품에 대한 기업의 책임, responsibility가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들을 희망하고 또 소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성분, 그리고 공정한 무역, 그리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그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수출을 한다거나 제품을 우리 K뷰티를 좀 알리려고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친환경 제품일 때는 좀 더 부각시켜서 홍보를 하고 또 성분 같은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점점 더 고령화가 돼가죠. 그런데 이 고령이신 분들이 어때요?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이라고 하면 그냥 의식주만 가능한 그런 고령이었다라면 지금은 소비가 가능한,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 그 여가를 위해서 여유자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자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노인들 대비 소비력이 있고 구매력이 있는 그런 고령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 화장품이 아마도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60세 이상의 소비자 중에서 60세 이상입니다. 연세가 있으시죠? 60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에게 화장을 몇 번이나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차례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는 그냥 33%라고 하면 매일매일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35%나 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요, 이런 시니어, 고령자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안티에이징 제품, 그 다음에 뭐 리프팅, 주름 개선, 이런 쪽의 제품들이 그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시니어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표기할 때도 조금 더 큰 글씨, 그리고 디자인도 시니어, 고령이신 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용기, 그 다음에 그런 쉐입, 이런 것들을 그 스타일을 잘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그런 트렌드가 어떤 거냐면요, 프리미엄화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고가 이 프리미엄도 포함이 됩니다만 꼭 단순 가격으로만 이렇게 규정 지은 프리미엄이 아니고 클린 뷰티, 그 다음에 내추럴 뷰티, 암 환자를 위한 화장품처럼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제품, 그러니까 기능성이 훨씬 많이 높아진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프리미엄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흐름이지만 특히나 서유럽, 북미 이런 쪽에서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이거나 올가닉 제품으로 프리미엄화가 점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브랜드 철학, 그 다음에 브랜드 히스토리, 그 다음에 기업의 정신,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확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팝 가수인 리한나가요, 그 색조 화장품을 출시를 합니다. 이때 색조 화장품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하는데 50가지로 출시를 해요. 보통 우리가 파운데이션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0호, 21호, 23호, 뭐 20, 뭐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색깔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진 않은데 50가지를 선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기업의 정신을 얘기를 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종이나 피부톤, 문화, 스타일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운 존재로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인종차별 이런 거 안 되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리안나의 이런 그런 사회적인 기업 정신,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하고 또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진에도 저렇게 다양한 컬러의 그런 그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기업의 철학,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보는 초점 중에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지금 잠깐 보고 수업 후반부에 더 자세히 남성 화장품을 볼 텐데요. 남성 화장품의 시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화장을 한다? 비비를 바른다? 그러면 사실은 뭐지? 좀 별론데?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남성분들이 비비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졌고, 그리고 비비를 발랐다고 해서 뭐야? 성 정체성이 뭐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출시가 됐냐면요. 그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 음영을 뭐 코를 약간 높여준다거나 얼굴을 좀 이렇게 쉐입을 좀 잡아주는, 그래서 섀도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목구비를 좀 더 또렷하게 하고, 그래서 음영을 낼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 정도로 남성 화장품은 굉장히 구체화되고 다각화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요,
세럼, 마스크, 미용기기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 화장품 시장의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브라질, 그 다음이 뭐 영국, 독일, 중국 뭐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많은 남성분들이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기초 케어 정도라면 모르지만 뭐 마스크팩이랄지 아니면 메이크업 제품이랄지 이런 제품에는 아직은 시장이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그 커지는 그 시장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겁니다. 또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죠. 이번 이 바이러스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 기사 내용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살 수 있는, 예전에는 젊은이들만 만약에 그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라면 지금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부터 해서 즐기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었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했고요.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온라인 전용 제품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샤롯데 티볼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PPT에 사진 보이실 텐데요. 색조 위주의 화장품인데 지금은 굉장히 라인이 많아졌습니다. VR 비디오를 통해서 슈퍼모델이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고객들한테 선전을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다른 제품 대비 작죠. 부피가 작고 그리고 운송이 굉장히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화장품의 온라인 시장은 커질 겁니다. 또 이 온라인 시장이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기업들도 이 브랜드가 세팅될 때까지, 세트를 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온라인의 장점은 어때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틀 앤 모르타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요, 불과 4년 만에 전 세계를 장악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화장품의 브랜드 성장에 대해서 화장품, 특히 우리는 화장품을 공부하니까요. 화장품에 대한 부분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또 그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샘플을 이렇게 주면은 어땠죠? 샘플을 써보고 본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샘플만 쓰거나 아니면 샘플을 그냥 버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였다면 이제는 아예 샘플을 판매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샘플의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가격은 좀 비싸지겠죠. 이걸 판매한다고 했을 때. 왜냐면 작은 파우치 안에 제품을 각각을 다 이렇게 주입을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공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제품일수록 사실은 좀 비싸고 큰 제품일수록 조금 같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요. 같은 제품이라고 했을 때 용량이 좀 큰 게 상대적으로 좀 용량 대비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브리치박스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각 회사의 샘플을 다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그걸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일까? 아닐까? 이 컬러가 나한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덜컥 본품을 사면 안 맞았을 경우에는 그걸 버리거나 아니면 방치하게 되거나 낭비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샘플을 내가 사서 써보고 좋으면 본품을 살 수도 있고 또 컬러가 맞으면 그 컬러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겟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사진이 보이실 텐데 많은 제품들을요 큰 이런 곳에다가 쭉쭉쭉쭉쭉 다 담아서 고객들이 내가 원하는 그 뷰티 박스에다가 골라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박스는 굉장히 뭐 신선한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은요, 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뭐 모바일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메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신제품이 이게 나왔는데 내가 그 전에 썼던 제품이 이건데 이거랑 나랑 잘 맞았었어. 그래서 나랑 잘 맞는 걸 브릿지박스라는 곳에서 조언을 해줬구나 생각을 해서 소매로 구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 시장도 맞춤 주문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을 구독할 수 있게 그런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K뷰티를 보면요. 사실은 되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굉장히 대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K-팝 그리고 뭐 드라마 있죠.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K뷰티가 세계 시장으로 좀 나가기가 용이했었어요. 사실은 신뢰나 이런 것들이 쌓였고 그리고 호기심도 또 뭐 드라마나 노래를 통해서 호기심도 또 생겼고요. 또 한국 제품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으로 나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 화장품은 알겠어. 근데 단품으로 알고 그 브랜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 브랜드 말고는 뭐 예를 들면 앰플이야. 그 앰플은 알지만 그 회사, 그 기업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제품이 예를 들어 사장이 됐어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더 이상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땐 브랜드 네임이 없고 브랜드 가치가 없다라면 그 회사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회사는 브랜드 히스토리부터 해서 브랜드 철학, 기업 철학들이 확실해서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인식이 됐다고 하면 설령 이 앰플을 더 이상은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팩트랄지 기초 스킨케어 용품이랄지 신뢰도 때문에 다른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딱 앰플 하나, 그 앰플 이름만 아는 거예요. 회사 이름을 모를 때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 인지도를 쌓을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방 화장품이 굉장히 막 활성화가 됐을 때 한방 화장품은 알겠어. 한국에 인삼이 들어간 화장품은 알겠어.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한번 K뷰티가 확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성장할 듯한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그 나라와 맨 처음에는 신기해서 봤는데 그 나라의 습성,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선호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특성에 맞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립스틱, 아이섀도우, 색조 화장품들이 인기가 있고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천연 화장품과 피부 보호용 화장품이 또 인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시장의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또 각 나라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모슬림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경우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들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인증 같은 것들을 받아두면 훨씬 유리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유해 성분을 정한 원료도 다르고요. 그리고 부여하는 제품의 인증 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2020년까지의 그 화장품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뭐냐면요. 남성 화장품의 시장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버리지 말아야 할 시장이고요. 굉장히 많이 커질 시장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역시도 유행이란 게 있고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트렌드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동물성 원료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광우병이 돌면서 동물성, 그 콜레라가 돌면서 또 동물성,
또 조류 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돌아갔어요? 식물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 3년 전쯤 되죠. 마유라 그래서 말의 기름, 이게 굉장히 사람에게 잘 맞더라 해서 또 마요 크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그리고 달팽이 크림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동물성으로 살짝 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식물성으로 갔다가, 이렇게 유행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020년의 트렌드, 남성 화장품의 트렌드를 볼게요. 그루밍족이라고 들어보셨죠? 남자분들인데 패션, 외모,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그룹들을 우리가 그루밍족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이 그냥 단순히 스킨, 로션 이렇게만 했다라면요, 지금은 외모에 아끼지 않죠.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도 보고요. 입술 그 제품도 나왔어요. 남자분들 립밤인데 색깔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보호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발색이 되도록 그런 립밤도 나오고요. 그래서 남성 화장품에 대해서 새로운 라인들을 기업들이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화장품의 연관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남성 화장품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로는 품목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남성 화장품 품목 중에서 언급했던 양을 보면 스킨케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클렌징, 뭐 메이크업, 헤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스킨케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클렌징, 선케어, 향수, 면도용, 메이크업, 헤어 이런 순서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집계가 되었습니다. 클렌징에 대한 관심은 지성 피부 타입이 높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일리하니까 그런 것들 좀 깨끗이 청결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피지, 모공 관리, 이래서 또 세안제 또 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면도용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됐습니다. 메이크업, 헤어보다도 높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면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가 또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남성 화장품 스킨케어 중에서요. 그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는 그럼 로션이냐, 스킨이냐, 크림이냐 가장 많이 언급한 것들이 로션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스킨, 크림 등이 이어지고요. 일반적인 스킨케어인 로션, 스킨, 크림 외에도 올인원에 대한 것도 높았다고 해요. 올인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간편하게 한 번에 사용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었겠죠. 또 더더욱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 내용이 뭐냐면 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팩 있잖아요. 시트 마스크팩을 뭐 여성분들, 우리들은 뭐 아주 종종 쓰고 또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 남자분들도 사실은 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케어, 집에서 셀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제품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남성 화장품을 직접 구입하는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구입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주는 경우, 화장품을 선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남편, 아버지, 동생, 뭐 오빠 그 외에 이렇게 남자분들이 직접 구매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수보다는 여자분들이 구매를 해서 남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남성 제품이어서 남성성을 드러내는 그런 패키지나 그런 뭐 성분이나 아니면 그런 뭐 마케팅이나 이런 것보다 여성분들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들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남성 화장품을 사용하신 그 남성분들이 사용 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긍정적인 반응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가장 부정적인 게 귀찮다. 화장품 하는 거 귀찮다. 이런 분들 있고요. 긍정적인 분들은요, 만족스럽다, 추천할 만하다. 그리고, 뭐, 피부가 개선됐다. 그리고 뭐, 촉촉해졌다. 덜 건조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거에는 귀찮다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성분들이 유해하다. 그러니까 성분들 때문에 싫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부분은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부분, 귀찮다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요. 남성 화장품이 언제부터 출시가 되면 80년대부터 출시가 됐었어요. 이 80년대부터 물론 그 전에도 헤어 제품이나 남성만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고 제품이 출시된 거는 80년대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여자 화장품을 같이 나눠서 쓰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화장품 트렌드 분석을 하는데 광고로 한번 볼게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어떤 식으로 남성 화장품을 홍보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화장품, 남성 화장품의 광고를 확인을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광고는요, 그 당시의 트렌드를 보여주죠. 광고의 모델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 패턴,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도 광고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의 트렌드를 볼 때 화장품의 광고 역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화장품을 남자가 많이 쓴다, 특히나 색조를 쓴다,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보시면 18세기에는 농경사회였어요. 그죠? 남자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19세기에는 어땠어요?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남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리고 나서 20세기가 되면요, Information Age, 그래서 Knowledge Worker. 뭐냐면 굉장히 지식인층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공장에서 노동자였다라면 지금은 두뇌를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1세기가 되면요. 21세기는 Conceptual Age. 그래서 어때요? Creator. 창의적인 사람, 그 다음에 Emphasize. 감동을 주는 사람. 감성. 아시죠? 이렇게 이제 그 남자들의 업무가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화장품은요, 굉장히 많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단순히 우리가 피부를 보호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능성이 첨가된 제품들이, 그래서 안티에이징, 아니면 주름 개선, 아니면 뭐 안색 개선,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또 합쳐지기도 하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유통이 조금 단순화되지 않고 복잡해졌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왜곡되기도 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유통사 역시도 직접적으로 고객과 대면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속임도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하게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이런 양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이 뷰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어때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또 카피 제품들도 무수하게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 확실히 갖고 만들어야 되고, 웰빙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이 피부에만 아니면 헤어에만 이렇게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 뷰티가 이제는 점점 어때요?
이너 뷰티, 몸 안도 건강해지는 이런 뷰티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단순 치료 목적의 그런 의료 시술들이 지금은 뷰티, 치료적 목적인 미용에서 뷰티 쪽으로 더 아름답고 더 젊어지는 그런 쪽으로 또 의술 역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략 뷰티 한 10년을 보면요. 가치가 혁신됐고요. 그 다음에 기술 역시도 혁신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가의 제품들이 사랑을 받았다라면 이제 2010년도로 오면서 가치 있는 제품, 그러니까 내가 썼을 때 가치 있는 제품,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한 2005년, 10년 이때부터는 의료와 미용이 약간 그 경계가 애매모호해져서 이때부터 이제 코스메슈티컬, 그래서 코스메틱과 그 다음에 메디컬이 합쳐진 단어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내가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웰빙에 대한 그런 소비들이 본격화되게 되고요. 점점 2015년이 지나가고 2020년 이렇게 다가오면서 앞으로는 더 그럴 거고요. 기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 뷰티와 합쳐지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2015년도에 아모레 퍼시픽이 글로벌 10에 포함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특히나 스마트폰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시장 당연히 급속도로 발전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품법도 개정이 되죠. 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상은요, 미래를 이끌어갈 인간상을 우리가 하이퍼 휴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형 아니요, 퀴즈였던 것 같아요. 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하이퍼 휴먼이라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지식노동에서 한 단계 진보형으로 디지털이나 첨단 과학의 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감성, 그 다음에 친밀감, 창의력, 직관력, 그 다음에 상상력, 사색 이런 것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기계나 아니면 뭐 과학,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감성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이퍼 휴먼이 미래를 이끌고 나갈 것이다. 창의로운 사람 그리고 감수성이 좋은 사람, 친밀감 있는 사람이 새로운 그런 뷰티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스를 넘는 감각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요. 또 이미지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그냥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 그 이상의 디자인으로 제품이 패키지화되고 그 다음에 컨설팅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전의 남성은요, 어땠어요? 터프했죠. 터프해야만 했고, 그죠? 그래야 남자답다, 뭐, 좀 약간 여성스러우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터프한 남성 상에서 이제 점점 어디로 가냐면요, 메트로섹슈얼로 갑니다. 메트로섹슈얼은요, 패션에 민감하고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그룹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메트로섹슈얼에서 어디로 가요? 위버섹슈얼로 갑니다. 위버섹슈얼이라는 건 자신감이 넘치고요. 강인한 남성의 면모,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섬세한 면모까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남성상입니다. 그래서 위버섹슈얼로 남성의 모습이 변하다가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크로스섹슈얼. 그래서 약간은 여성스러운 남성들이 이제 사랑을 또 받았었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그런 남성들의 그 뭐 배우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어떤 상을 좋아하시나요? 난 위버 스타일이 멋있던 것 같아요. 크로스섹슈얼을 또 많은 여성분들도 뭐 호감 가자 하시고 또 남성 모습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루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크로스 섹슈얼 다음에는 어떤 남성 상으로 변해갈지는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예측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남성들이 원하는 화장품을 마케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남성 상을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미스터 클래시라고 해서 전형적인 비즈니스맨 스타일이고요. 지위, 건강, 품위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그룹.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또 수트를 자주 입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에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되면 좋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미스터 캐주얼, 웰빙에 관심이 많고요. 또 감각적이고 스타일리시하면서 감수성 있고 또 스포츠 같은 것들을 즐기는 그런 그룹들이 또 남성 상에 또 구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미스터 프리티, 여성보다 더 패션에 미에 관심